마지막 수업 1871년에 발표된 알퐁소 도데의 제2단편집인 원료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알자스와 로렌의 귀속 문제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이 벌어지던 때입니다. 프랑스의 알자스주에 사는 소년 프란츠에게는 공부보다는 들판에서 뛰어노는 것이 더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연이 날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도착한 프란츠는 평상시와 달리 엄숙한 분위기의 교실 풍경에 놀랍니다. 교단의 선생님은 평소와 달리 정장 차림이었고 교실 뒷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멜 선생님은 부드럽고 무거운 목소리로 오늘 수업이 프랑스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라고 말합니다. 프랑스가 전쟁에 패하자 독일은 알자스 지방에서 프랑스어 수업을 금지하고 대신 독일어를 가르치게 한 것이었습니다. 프란츠는 그동안 프랑스어 공부에 게으름을 피운 자신을 마음속으로 자책합니다. 선생님은 국어를 굳건히 지키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깨우쳐 줍니다. 학교의 개정시계가 12시를 알리고 프러시아 병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선생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고 쓰고는 수업이 끝났음을 알립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국민들 입장에서 모국어를 빼앗기는 슬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그려내어 프랑스인들의 애국심을 크게 고취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두 41편의 꽁트가 실려있는 원료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랑받는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손이 오늘 이런 문학작품에 대한 평론이나 하려고 글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웬만한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총 250여만 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중국인은 약 110만 명으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통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나 서부의 티베트 자치구를 완전히 화학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본토의 한족들을 대거 이주시켜 그 지역 사람들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약 30년 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도 본토인들을 대거 이주시켜 홍콩까지도 완전히 중국화시켜 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좌파 정권이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중국인들끼리도 대한민국 정도야 400~500만 명만 이주시키면 그저 주워 먹을 수 있다는 시기여서 걱정을 자아내게 합니다. 지난 겨울에도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 중국인들이 대거 등장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의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 결과까지 조작해서 친중 정권을 수립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에 개입합니까? 중국 공산당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손길이 닿은 곳은 모조리 망해버렸다는 사실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알퐁소 도떼의 마지막 수업처럼 대한민국도 마지막이란 수식어가 붙는 사건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미를 기치로 내건 친중 종북 좌파 집단이 정권을 잡는 날 대한민국의 운명은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어서 애가 닳습니다. 마지막 수업, 마지막 선거, 마지막 집회, 마지막 자유, 괜한 서러움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이국에서의 새벽입니다. 끝.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